규모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민선 6기 시장 때 부산보다 우리가 지역 총생산 규모를 뛰어넘어서 2위 도시가 됐었어요. 그때 나온 게 서인 부대예요. 지금 이제 건재순이라고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이제 모든 게 나오죠. 근데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2위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이게 서인 부대예요. 근데 제가 잠시 쉬는 동안에 보니까 뭐 3위로 다 떠졌는데 다시 2위로 작년에 올라서서 다시 서인 부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셨을 때 부산 사람 만나면 야 경제 규모 어디가 더 큰지 알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부산 사람들은 자제러지는 거예요. 자존심 문제로. 우리가 두 번째 경제 규모예요. 서인 부대 104조 GRDP 이런 부분이에요. 대구는 뭐 저희보다는 70%밖에 안 되니까 그건 뭐 비교 개념이 아니고 이런 서인 부대를 하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6% 보통 다른 도시가 20% 3% 했는데 6%가 되고 또 중앙정부로 받는 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게 6조를 돌파한 거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행정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잘 어려운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국고 보조금과 또 교부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작년에 있었던 거 좀 그래도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거지만은 소개를 드리면 정당 현수막 저도 국회의원을 3번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당 현수막을 갖고 마구잡이로 걸어놓는 것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 평등권에 어긋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돈 내고 지정 게시대에 추천해서 걸고 정당은 마음대로 걸나? 그건 헌법에 어긋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짜증나는 건 그냥 선전선동에다가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 재작년에 법을 잘못 만들어 놓은 거를 법을 그렇게 따더라도 우리도 법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뭐야 인천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규제를 했어요. 결론적인 얘기는 이제 행안부에서 이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하고 대법원에 이걸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은 인천시 손을 들어줬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한 인천시가 맞다고 해서 이게 다 기각돼갖고 지금 인천의 현수막을 다 정비하니까 전국의 17개 시도지사들이 전부 다 인천처럼 해가지고 전국이 지금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처럼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아야 하고서 지난 말에 국회에서 드디어 5개 관공물법을 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못 봤는데 이제 이렇게 사회가 잘못된 거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천시가 모범이 된 사례가 있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출생 관련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한 대로 놀라울 정도의 경제 성장 발전을 했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우선 다른 건 뭐냐면 한국은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죠?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이 심해요. 이거 얘기하려면 또 긴 얘기고 하여튼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게 적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년 전, 50년 전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풍요롭고 여유롭고 좋아지고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압도적 1위예요. 1년에 자살한 사람이 13,000명이 넘어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00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근데 30년 전, 40년 전에는 반대였어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12,000명, 13,000명 됐어요. 자살자가 3,000명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자살자가 13,000명.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큰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얘기하려면은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 병을 치유해야 돼요.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이것만 갖고도 지금 조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공감을 할 텐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이 불행한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가줘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제 이 사망률이나 또는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노인 빈곤. 근데 옛날에는 사실 노인 빈곤율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니 다 자녀들이 봉양을 하고 같이 사니까 노인만 별도로 빈곤율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옛날엔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당연히 주로 이제 농사를 지면 농사를 지어서 부모가 살고, 근데 지금은 다 개별적으로 독립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노인 빈곤율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상은 지금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제도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 많아요. 이게 세계가 전부 독립화되는 거. 우리 인천시의 경우 혼자 이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가정이 1인 세대, 2인 세대가 63%예요. 상상이 안 되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7남매의 6번째예요. 부모님 9 식구가 버글버글 하면서 다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거기다 옆방은 세주 갖고 또 오도 한 집에 한 10명 살아요. 그런 문화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50년, 60년 지난 세월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1인 또는 2인 세대가 63%가 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혼자 살다 보니까 불행한 일도 있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돌아가셔도 몰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뀐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얘기죠. 저는 저출생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출산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개념이죠. 출생은 개인의 생명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출생으로 하는 것이 더 배려하는 거고 좋은 정책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걸 이제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다 하는 걸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재작년에 3분기 때 0.7까지 떨어졌어요. 즉 아니 정상적으로는 평균적으로 그냥 똑같이 한 나이가 사는 나이가 증가되지 않는다면 2명 나야만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0.6명대로 떨어져요. 236개 국가 중에서 꼴등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사설 제목을 대한민국은 소멸하는가,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유럽에서 중세 흑사병으로 인구가 크게 줄 때 그것을 능가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어요. 이 심각한 문제. 이 엄청난 문제에 대응을 하지 않고 뭐하고 있습니까? 근데 돈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50조 이상 정부에서 썼어요. 2006년부터 380조를 쏟아부었어요. 근데 세계 꼴등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 꼴등이에요. 우리 다음 낮은 나라가 1.2니까 우린 0.7. 근데 이게 무슨 작년에 아직 통계가 안 나고 재작년에 태어난 애들이 24만 9천 명인데 그 10년 전보다 딱 반토막이에요. 그럼 24만 명인데 아마 작년에 한 3만 명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대학 시험 본 학생들의 수능생이 50만이었어요. 대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군대는 누가 갑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산업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일할 사람은. 앞으로 10년 뒤에 재앙이에요. 학교는 그래서 제가 먼저 민선 6기 때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은 시에서 관리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요. 어린이집이 2200개였는데 지금 1600개로 줄었어요. 이 추세로 되면 학교가 다 없어져야 돼요. 이미 지방대학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지방대학들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보다 아니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냐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제가 발벗고 나섰어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고민을 갖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출생과 관련한 많은 지원금도 있고 제도가 있는데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최악의 저출생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천형 저출생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들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돈을 받고 있어요. 태어나서 출산지원금부터 그 다음에 육아수당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부모 수당 해가지고 7살까지 받는 돈이 7,2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국가와 시와 구로부터. 근데 이게 체감지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8세까지 연장하면서 1억으로 맞춤형으로 다 설계를 해가지고 1억 플러스 아이드림으로 발표하니까 눈이 퍽 뛴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만나고 저보고 그 출산경책 그거 인천으로 있어 가야죠. 그러면 금년도 그러면 인천시에서 한 15조인데 거기다 뭐 1년에 1,000억 2,000억 쓴 게 아니라 금년도 450억 예상 든 거죠. 이 연차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오늘은 체감치를 확 높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18세까지 이제 쫙 이 정책에 의해서 최소한의 아이를 낳았을 때 보육과 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2탄, 3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천시에서 막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를 해갖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연초 신년사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과 출산 정책은 안 된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제가 한 얘기예요. 국무총리하고도 통화를 해갖고 이 정책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그 부위원장도 저하고 통화했어요. 인간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돈을 쓰긴 쓰는데 뭐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무슨 고용노동부에서 각 부서에서 뭐 이건 하니까 체감지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합보조금 체제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출생 교부금 제도를 신설해라.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붕괴되게 됐는데 대통령실에 이 출생 정책 수석을 둬라. 총리실에는 출생 정책 처를 둬가지고 통합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 해갖고 지금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갖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이 붕괴된다니까요. 그건 인천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생 정책을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끌어가는 데서도 인천이 지난해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전체조 대표님도 그래요. 제가 동구 출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구 인구가 지금 6만 명입니다. 구 인구가. 6만 명 되는 동 인구도 있어요. 서구에 지금 아라동은 인구가 6만이 넘었어요. 한 동 인구도 6만 대도 있고 5만도 있고 여기 3만 보통은 3만 정도 되는데 동구 인구가 지금 6만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동구 인구가 16만 명이었어요. 50만 될 때. 그 얼마나 많았던 거예요. 50만 인구 중에서 16만이었으니까. 지금 300만 중에서 6만이에요. 중구가 영종 뺀 중구는 4만 3천 명이에요. 지금 인구가. 이거 합해야 10만이에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재물포구로 만들고 영종을 분구시킨 거예요. 그리고 서구는 지금 63만이 넘었어요. 인구가. 검단이 계속 신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검단구를 분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서 주민동의 84% 얻고 의회, 구의회, 시의회 통과하고 정부 입법으로 해서 국무회의 통과하고 국회에서 지난 언제예요? 31일? 9일날 이제 최종적으로 법으로 통과돼서 인천이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의 모험적인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2026년 7월 1일부터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뽑아놓은 구청장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구의원이 있고 또 구청이 생기는데 그냥 된 게 아니죠. 그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직과 인사와 그 다음에 관청과
각종 관련 기관과 하다못해 그렇게 되면은 뭐 주민들의 조직체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선거, 민선 9대 선거 2026년 7월 1일부터 발족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2년 동안 제가 이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인천은 지금 2군 9구, 8구 체제에서 2군 9구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요걸 먼저 해야 되겠네요. 미출구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출구 역사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시작을 하면서 제 이제 단위 사업으로 목표는 어떻게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가느냐,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 도시를 만드는 것이냐, 여기에 있다면은 구체적인 단위 사업,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경인전철 지하화예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이제 좀 불편이 있을 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미추홀을 중심으로 해서 경인고속도로 전체 지하화합니다. 그러면 지상부는 당연히 뭐 공원도 되고 녹지도 되고 일부는 다른 시설도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추홀 역사가 저는 미추홀이나 남동구나 이 중구 쪽에 가장 인천의 발전을 지금 방해하는 것이 바로 경인고속도로하고 경인전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의 이바지화였지만 오늘날은 바로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장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확정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인전철 지하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고 이 도시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이제부터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